위치상으로 숙소 앞에 거대한 마당처럼 펼쳐진 이곳은 호보켄 지역이다. 너는 카메라 없이 몇 번이나 이곳을 거닐며 긴 산책을 하곤 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기 여행객은 찾지 않을 것 같은 곳이다. 네가 걸어온 인생을 건조하게 글로 적어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라는 사람은 모험을 무척 즐기는 유형으로 보인다. 마지막 문장에는 세계 여행이라는 낱말까지 적혀 있으니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 여행을 하며 네 자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너라는 사람은 모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네가 평온함과 즐거움을 느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촬영할 때. 너는 여행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때 꽤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그를 위해선 강력한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바로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이다. 여행지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낯설었던 풍경들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아직 지겹지는 않은 그 순간을 너는 무척 좋아한다. 여행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 풍경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마치 이곳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편안하고 슴슴한 그 순간. 그 순간이 너에게는 장기 여행의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일상과 모험, 익숙한 것과 낯선 것. 한국에서 살 때는 그 둘의 비율이 다소 극단적이었다. 20대엔 익숙한 것이 제로에 수렴해 늘 설레이면서 불안했고, 30대엔 반대로 낯선 것이 거의 제로에 수렴해 되게 안도했으나 질식할 것 같았다. 대강 그 둘의 비율은 8대2 혹은 7대3 정도가 적정한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는 중이다. 센트럴 파크. 단기 여행자든 장기 여행자든 무조건 들르는 곳이 아닐까 싶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공원이면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풍경의 특별함은 유명세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단기 여행자는 센트럴 파크에 한두 번 정도 들르지 않을까 싶다. 너는 장기 여행자의 이점을 살려 센트럴 파크의 거의 모든 곳을 가보고자 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걸으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규모이기에 센트럴 파크 인근을 촬영할 때마다 들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곳은 할렘과 연결된 센트럴 파크의 북쪽 구역이다. 할렘에서 너의 몸에 잔뜩 묻어있던 긴장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하고 자각할 때가 있다. 왜 이렇게 잔뜩 힘을 주고 사는 걸까? 자책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억울한 마음이었다. 반복되고 익숙한 것들을 문제라고 지적하거나 문제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현재의 세계에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심술도 났다. 이날은 콜롬비아 대학에 들른 날이다. 학내 시위로 인해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었다. 아쉽다기보다는 좀 짜증이 났다.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었다. 무슨 시위인지 궁금해 이날 숙소에 돌아와 기사를 찾아보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대학 입구에서 너의 접근을 불허했던 경비원을 상대로 약간의 불만을 표현했었다. 기사를 보고 경비원이 너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날은 흐렸다. 뉴욕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4월의 날씨는 대체로 온화했다. 네가 지내는 한 달 동안 흐린 날은 대략 10% 정도였다. 10%의 변덕. 장기 여행자인 너에게 그 정도 변덕은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움이자 작은 모험이다. 너는 흐린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흐린 날을 잘 담아내고픈 마음이 커져만 간다. 너의 수준에서 가장 손쉽게 근사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날은 햇볕이 쨍한 날이다. 풍경 자체만 괜찮다면 발가락으로 찍고 팔꿈치로 후반 작업을 해도 괜찮은 장면을 얻을 수 있는 날씨다. 하지만 흐린 날은 촬영도 후반 작업도 아직은 쉽지가 않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흐리고 우중충하고 답답한 날 역시 인생 전체를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기분 좋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움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많은 여행자들이 타임스스퀘어와 연결되는 이 남쪽을 통해 센트럴파크를 접하지 않을까 싶다. 남쪽 풍경은 네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센트럴파크의 풍경과 가장 흡사했다. 거대한 빌딩 숲의 마당 같은 느낌의 센트럴파크. 거대하게 조성된 숲을 마당으로 두려면 기본적으로 부자여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없다면 혹은 부자가 되고는 싶으나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자랑하는 사진과 영상과 글로부터 일부러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대단한 이유는 없다. 그저 숲을 계속해서 좋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숲을 거닐며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을 자주 만나고 싶어서다. 높은 곳에서 숲을 조망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상은 흔들리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렇게 불안이 커지면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시선을 빼앗긴다. 사진과 영상과 그리고 글에 담긴 타인의 삶을 엿보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 물론 그 과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너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센트럴파크보다 1.5배 정도 더 큰 공원으로 향하는 중이다. 자유의 여신상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공원이다. 뉴욕 여행 목록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며 볼 수도 있다. 뉴욕에는 공짜로 탈 수 있는 배도 있다. 사전 답사 차원에서 배를 이용했을 때 큰 카메라를 들고 다시 탈 이유는 없겠다 싶었다. 자유의 여신상과 너무 멀었다. 장기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각도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오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 장기 여행자가 누리는 호사라면 호사다. 숙소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래 걸었다.
숙소가 위치한 저지시티의 풍경들이 익숙해진 때였다. 총기 사고에 대한 공포가 줄고 슴슴한 평온함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한껏 까불지 못한 게 늘 아쉽다.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마치 팩트처럼 돌아다녔던 시절을 기억한다. 사실 그게 팩트일 수 없다는 건 한국에서 지낼 때도 아는 바였다. 하지만 너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뉴욕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역시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자유의 여신상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게 어쩐지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너라는 사람 자체가 조금 진부한 구석이 있다. 현재의 세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낱말을 목 놓아 외침에 따라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자유의 역설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외쳤다. 그런 종류의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들고 파괴된다. 결국 모두의 자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서는 적정한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역시 자유가 지닌 역설이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다면 유튜브와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이렇게 활발하게 굴러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누구나 많든 적든 타인의 관심을 바라니까. 하지만 자발적인 힘들이 모여 작동하는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없다면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자유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리고 누군가는 비판하고 그걸 또 반박하고 그 모든 과정을 도덕적 윤리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다듬는 과정을 자유라는 이름을 들어 비난하고 억제하고 힐난한다면 모두의 자유는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손해가 되겠지만 너는 세계여행을 하며 의도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구독하던 채널들의 수도 대폭 줄였다. 대신 지루하게 느껴지는 너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일부러 늘리고 있다. 처음에 낯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언제쯤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본다.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게 필요했었나 고민해 본다. 일상과 모험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한 것 같다. 어디에도 정답이 없는 오직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비율. 그리고 모두가 저마다의 비율을 찾을 수 있고 원한다면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너는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다.